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엠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도 반갑죠? 저도 반갑습니다. 참 세월이 참 매일 이렇게 카운트를 제가 하는데 정말 10월 달이 다 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수도권 쪽에는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제조형 드라이브인 제조형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지어졌는데, 어제 새벽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 중에 우리 제 구독자님 중에 가산 디지털 단지에 2개의 건물에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제조형 공장이 제조형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분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잘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왜 서울에 내에 있는 제조형 지식산업센터가 좀 더 이렇게 인기를 끌 수밖에 없냐면요, 저도 굉장히 그거를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가산동의 2단지 마리오 아울렛 W몰 뒤쪽으로 보시면 에이스 하이엔드 클래식이라는 건물하고 그 옆에 가산 테라타워하고 이렇게 2개 건물이 있는데요. 에이스 하이엔드 클래식은 전체가 다 드라이브인, 차가 다 호실 앞에까지 갈 수 있게 고층 부분까지 다 그렇게 설계가 됐고, 이제 완전히 제조형 지식산업센터로 지어졌고요. 그 옆에 테라타워는 저층부만 그런 형태로 드라이브인으로 가서 이렇게 제조형 지식산업센터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물론 수도권에서 최근에 이렇게 드라이브인으로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가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요, 이제 여기는 서울이라는 특수성, 그 다음에 바로 주변이 이제 독산동, 그 다음에 이쪽 그쪽에 굉장히 제조형 관련해 갖고 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서울에서는 더 이상 이제 공장을 아무 데다가 허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공장 등록이 허가가 되는 곳이, 편하게 되는 곳이 이 지식산업센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는 희소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런 이 기륭전자나 테라타워가, 기륭전자 부지는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입주가 다 끝났고 벌써 입주하기 시작한 지가 뭐 거의 한 7, 8개월이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거의 입주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이 부지는 워낙 기lum전자 자체가 오랫동안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 땅이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공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사가 이 토지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을 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서울 시내에 드라이브인으로 지을 수 있는 이렇게 선택지가 가능했던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서울 시내 토지가로는 드라이브인으로 설계해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드라이브인으로 짓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선택하시는 분들이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뭐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이런 분양가, 뭐 900만 원에 육박하는 이런 분양가를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선택해서 제조업 공장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사실상 조금 무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 좀 고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드라이브인이 아닌 단순 사무실 형태로 이렇게 많이 설계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틈새로 들어간 이렇게 입지에다가 서울에 있는 이 드라이브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또 산업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희소성이 조금 더 있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드라이브인이 다른 지역보다 서울 시내에 있으면서도 제조업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제조형 지식산업센터로 인해서 제조 기반의 이렇게 업종을 임대로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거의 대부분 제조 기반의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제조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대부분 그러면 뭐 기계라든지
그 제조 시설이 자체가 작지가 않아요. 그게 한번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그 큰 일이 됩니다. 그 들어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임차로 들어오게 되면 임차를 굉장히 오래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대 공실에서 한 번만 임대가 맞춰지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상가를 선택할까요? 그거는 그 핵심 입지에 꼭 들어올 수 있는 업종 뭐 이런 것들을 봐서 한번 좋은 입지에 상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 거의 바뀌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임차가 바뀌지 않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수익은 떨어지더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개런티가 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상가를 선택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식산업센터에서 만약에 이게 개런티가 되는 물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물건일까요? 좋은 물건입니다. 좋은 물건. 진짜 좋은 물건이에요. 그 제조 기반의 회사를 임차인으로 둘 수 있다. 처음 한두 달 정도는 공실이 생길지 몰라도 어떻게든지 제조 기반의 회사를 임차인으로 맞아서 임차인으로 둘 수만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내가 작은 플랜을 짜서 매달 받는 이 월세를 충분히 그걸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볼 수 있고 진행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이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은 성향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탕을 노리고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자기의 노력과 땀을 그 결실로 해서 얻어지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아시는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임대료를 굉장히 매달 맞춰서 따박따박 잘 내는 사람들이 그 제조업 기반의 사장님들입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는 그런 사람을 만약에 임차인으로 맡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행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취득해서 내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물건이 될 수 있죠. 근데 가산동에 그 2개 건물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1개 건물은 이미 이제 입주가 거의 다 끝났고요. 1개 건물은 이제 금방 입주를 하려고 거의 다 건물이 올라갔거든요. 그게 저층부가 드라이브인인데 사실은 이 드라이브인의 희소성 때문에 피도 좀 붙었었고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입주가 될 지금 시점에는 물론 경기가 많이 어려워져서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움을 분명히 겪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으로 갈 것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진짜 이렇게 선택을 하신다고 보셨을 때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이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맨 처음에 나오게 되었을 때가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삼성에 있는 삼성 테크노밸리예요.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시장의 논리, 수요자가 어떤 니즈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대변했던 건물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 건물을 실제로 분양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만들어졌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 드라이브인 제조용으로 건물을 물론 짓기는 하지만 설계사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실제로 한 번도 분양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실제로 판매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려주면은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실질적인 실무하고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잘 반영된 건물이 삼성 테크노밸리입니다. 분양하던 사람들이 제조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 니즈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걸 반영해서 층고도 높였고 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차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반영해 놓은 건물이 삼성 테크노밸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나름대로 그 A사인드 클래식은 나름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제조용 지식산업센터로서는 나쁘지 않게 설계가 됐고, 자체 토지 자체가 작지 않았기 때문에 그 큰 차들이 들어다닐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제조용 드라이브인 이렇게 제조용 지식산업센터 최근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거의 그 수도권 쪽에는 그만큼 제조용 기반의 기업체가 많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거의 대부분 많이 선방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지식산업센터에서 수익형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보셨을 때 그 중에서 틈새를 골라내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만약에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한다고 하시면 이런 거에 투자를 하게 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댓글을 달아주신 우리 권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한 번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언급을 해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제 판단으로는 서울 시내에는 앞으로 제조용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 대표님께 제가 참 잘한 선택이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그 이유였습니다. 오늘 이제 10월 마지막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내일은 이제 또 11월 달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마지막 2달 남았습니다. 올해가 2019년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을 이 2019년이 이제 2달 남았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에 충실하고 정말로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다 같이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